이번 시간의 어근은 finis라는 말에서 파생된 어근이죠. finis는 end, 끝, 끝내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니까, 자, 끝이라는 거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이제 끝이 있을 수가 있고, 공간적으로도 이제 끝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추상적인 의미에서 또 이제 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한쪽만 생각하지 말고 시간, 공간, 그리고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이제 그런 끝, 마지막, 마무리, 경계, 자, 이런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자, 적용을 해보면 finish, 이슈가 붙으니까, fin에 이슈가 붙으니까 fin은 끝인데, 이슈 하면은 동사나 또는 이제 형용사가 되니까 동사로 하게 돼서, 타동사로 하면은 무엇을 끝내다, 어떤 일을 끝내다, 이제 이런 의미죠. 예를 들면 자동사로 하면은 끝나다, 일이 끝나다, 무엇이 끝나다 이렇게 되겠고, 명사로 쓰이게 되면은 이제 끝, 어떤 종점, 마지막에 있는 어떤 것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final 하게 되면은,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을이 붙어가지고 final 발음도 앞부분도 이제 finish는 fin이었지만 이 을 붙었을 때는 final이 된 거니까 이렇게 모음 부분의 발음은 뒤에 나오는 거와 연관돼서 그 발음이 바뀌게 되죠. 을은 형용사나 명사가 되니까 형용사로 하면은 끝에 이런 의미가 되겠고, 명사로 하면은 끝에 있는 어떤 것, 끝에 있는 상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면은 마지막에 그런 거니까 최종적인 마지막에 말 그대로 이렇게 되겠고, 명사로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오는 거, 최후의 것이란 얘기니까 무슨 경기, 시합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결승전을 나타내 주게 되겠고, 또 학교에서 이제 시험으로 따지면 이제 마지막에 보는 시험, 학기가 끝날 때 보는 시험, 학기말고사가 되겠죠. 기말고사. 파이널에 을리가 붙게 되면은 을리는 이제 형용사나 부사를 만들어주는데, 형용사에 을리가 붙으면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널리 하면 부사가 돼서 마지막에 이런 의미니까 마침내, 결국 이런 의미가 되겠고, 동의어로는 at last, eventually, in the end, 마지막에 이런 의미죠. ultimately, 궁극적으로, 자, 이런 의미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럴 때 이제 순서에 강조점을 둘 때는 또 이제 lastly, 이거는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하다가 마지막에 무엇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또 lastly.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거는 이제 무슨 그 토론을 거친다든지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거, conclusively니까 conclude라는 게 결론을 내리다 이런 의미니까, 자, 결론적으로 어찌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ine, 뭐 fine은 가장 뭐 흔한 쉬운 단어, 영어 할 때 처음에 이제 배우는 단어인데, 자, fine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간, 공간, 또 추상적인 어떤 그 일, 정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차원의 경계를 딱 지어가지고 끝을 내주는 거란 얘기죠. 경계를 지어서 끝을 내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지어서 끝을 내주는, 명사도 되고. 자, 그럼 먼저 이제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성질의 끝을 내주는 거,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의 끝을 내줄 때는 이 성질이 이제 역시 여러 가지에 적용이 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질 높은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질이 높은, 이거는 낮냐 높냐, 상하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의 품질이 이렇게 높아진다, 여기는 품질이 낮은 거고, 낮은 거에서 높아져 가지고 최대치로 갔을 때 여기가 마지막 끝이라고 따지면은 여기까지 가는 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여기가 끝이니까 끝내주는, 그러면은 이게 여기까지 갔으니까 끝내주는 이죠. 다시 말해서 아주 품질이 엄청나게 높은 거, 최고 품질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품질이 높은. 그래서 끝내주는, 자, 우리가 일상에서도 쓰는 말이죠. 끝내준다, 죽인다, 이런 의미로 끝내주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또 훌륭한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미세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 굵은 거, 덩치가 크고 그래서 거기 이제 뭐 불순물도 섞여 있을 수 있겠고 이렇게 덩치가 큰 이런 걸 갖다가 얘를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 불순물들을 갖다가 제거하면서 나누고 해가지고 그러면 알갱이가 순수하면서도 알갱이가 작은 것들로 이렇게 이제 작은 걸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미세한 이런 의미가 돼. 미세하게 만든 거죠. 미세하게.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의 이제 몸이 건강하냐 아니냐 이건 뭐 이런 차원에서 긍정의 쪽이죠. 건강한 쪽. 그리고 맑은 이것도 이제 그 맑냐 흐리냐 탁하냐 이거죠. 거기서 이제 맑은 쪽으로 된 거 이렇게 순도가 좋은 쪽으로 된 거죠. 이제 맑은 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표현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죠. 우리말 표현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어떤 그 성질의 경계를 지어가지고 좋은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그 성질을 만들어 주는 거 그거를 이제 fine이라고 하는 거죠. fine. 그 다음에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이제 벌금을 과한다 그런 의미도 있죠. 벌금, 과태료를 물린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규칙을 위반할 경우에 너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라. 그러면 그 네가 범한 그 잘못을 끝내줄게. 범한 잘못을 끝내주게 만드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게 바로 벌금인 거죠. 벌금을 내면은 이제 자기가 범한 거에 대해서는 끝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벌금을 과하다. 그리고 명사로 쓰이면은 이게 끝내주는 것 그래서 벌금, 과태료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지. 과태료 이게 바로 뭐냐? 이런 잘못을 끝내주는 것이 아니 끝내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은 fine 외에 왜 벌금이 되냐? fine이 무슨 조언인데 왜 벌금이 되지? 자 이게 끝과 관련이 돼서 여기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끝내주게 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라는 얘기죠. finite it가 붙으면은 it 이거는 이제 형용사가 되니까 이것도 경계를 지어가지고 뭔가가 끝내진 이런 의미가 된 거죠. 경계 지어서 끝내진 그러면 이제 경계가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가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이렇게 딱 이게 경계를 지은 거죠. 경계 그러니까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어떤 범위 안에 이 안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거. infinite 하면은 in이 붙어가지고 이제 finite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in이 붙으니까 발음도 이제 모음에 따라서 finite였고 이거는 in이 강조가 되니까 이거는 여기가 발음이 바뀌죠. infinite. 자, infinite 하면은 이거는 경계를 지어가지고 끝내지지 않은 이란 얘기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 경계가 없으니까 무한한 거죠. 무한한. 그리고 문법에서는 뭐냐면은 한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비한정돼 있다. 뭐가 비한정돼 있다는 거냐? 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그다음에 수, 단수, 복수, 그다음에 이제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이런 어떤 시제 이런 거에 한정을 받지 않는다.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정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문법적으로 비한정에. 여기서 이제 infinitive 그럼 이건 명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경계를 지어서 끝내지지 않은 말, 한정되지 않은 말이란 얘기죠. 한정되지 않은 말. 비한정사예요. 비한정사. 이거를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비한정사. 자, 보통 부정사라고 이제 번역이 돼서 이제 쓰고 있죠. 우리가 부정사라고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헷갈릴 여지가 있어요. 사실 부정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부정사. 비한정사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뜻이 명쾌하게 다가온다는 얘기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비한정에 이런 의미라는 얘기. 비한정에 여기서 비한정사 이렇게 됐다는 얘기. 비한정사. 자, 그러니까 인칭이나 수, 시제 이런 거에 의해서 한정을 받지 않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와 무관하게 언제나 같은 형태를 취하는 말이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부정사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으니까 아, 정해지지 않은 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영어 선생님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이제 부정사라고 해가지고 뭔가 역할이 정해지지 않은 말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뜻은 비한정사, 인칭이나 수, 시제 등의 한정을 안 받는 말이란 얘기죠. 예를 들어 보면 He asked me to do it. 그는 나에게 ask, 요청을 한 거예요. 뭐 하라고 요청을 했냐? to do it. 그것을 하라고 요청을 했다. to가 원래는 동사였었는데 여기에 이제 to가 붙어가지고 to do. 그래가지고 이거를 to 부정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게 비한정사인데 이게 왜 비한정사냐? asked면은 지금이 이제 과거죠, 과거. 그럼 시제의 영향을 받는다고 치면은 여기가 to did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정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제에 한정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비한정사. 자, 뭐 흔히 하는 말로 지금 기존에 이제 투부정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he made me do it. 자, 이 경우에도 그가 나한테 그걸 하라고 했다. 이거는 made 이제 이렇게 시킨 거죠. 그게 이제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가 과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did가 돼야 되는데 원래 동사라고 하면 did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비한정사이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가만히 있다는 얘기죠. 이제 영향을 안 받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데 자 내용상은 이게 비한정사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infinitive 비한정사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한정받지 않는 말이다. confine, con은 이제 together니까 함께 fine 한정 짓는다는 얘기니까 경계를 함께 정했다는 얘기죠. 경계를 함께 정한 거니까 그 경계를 이제 넘어가지 못하게 그 안에 자, 이렇게 있으면 경계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밖으로 못 나가게 경계를 정했다. 그래서 한정하다, 제한하다, limit, restrict 이런 의미죠. 제한하다. 그리고 감옥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가둔다, 감금한다 이런 의미로 들 수 있겠고 confine the 복수형으로 쓰게 되면 이제 경계, 한계 이런 의미가 되겠고 명사로 그리고 감금하는 장소 이런 의미도 되겠죠. 이제 그리고 confine에 mont가 붙으면 명사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활동 범위 같은 거를 한정하는 거. 감옥에다 하면은 감금 또는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저 멀 외진대로 보내는 거 유폐. 아기를 가졌을 경우에 이제 그 분만 아기 가져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그때 이 범위가 이제 한정돼 있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define 하면은 이때 the는 강조의 의미예요. 강조의 의미. D가 이제 거리를 떨어뜨린다는 off라는 의미가 많이 있고 down이나 off가 있는데 그 위에 강조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한정하는 건데 사물이나 어떤 표현 이런 거가 있을 때 그거를 철저하게 한정한다. 경계를 확실하게 짓는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그래서 경계나 모양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한다는 얘기죠. 분명하게 하다. 자, 그러면 추상적인 의미에서 이제 뭐 어떤 단어가 어떤 뜻을 갖는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이제 경계를 정해주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의하다 또는 규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의하다, 규정하다. 여기에 이제 it가 붙으면은 definite가 돼가지고 형용사가 되겠죠. 형용사. 그래서 철저하게 경계가 지어진, 경계가 철저히 지어진, 그러니까 분명하게 한정된, 그리고 의미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명확한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있는 게 아니고 한계가 명확하게 정해진 거니까 명확한. 여기다가 이제 을리를 붙이면은 definitely 한정적으로 명확하게 이런 부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션이 붙으면 un 이렇게 되니까 definite에다가 definition이 된 거죠. 션, un이 붙으니까 이제 이게 명사가 되는 거죠. 명사. 그러면 이건 이제 경계를 확실하게 지어준 거란 얘기니까 경계를 확실하게 지어준 거. 자, 일반적으로 아까 정의를 내린다. 거기서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정의. 그리고 한정. 명확하게 이제 한정, 정의. 그 다음에
그 색의 경우, 색 같은 경우에 이제 선명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선명도 얼마나 이 색이 이제 선명한지 이걸 나타내 주는 거. 뭐 high definition 그러면 이제 고화질, 고선명도 이런 얘기죠. 이제 DB 같은 경우. refine 리라는 거는 이제 again이나 back 이런 의미가 있고 또 D처럼 얘도 강조의 의미가 있죠. 강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때 리도 강조의 의미. 그래서 완전하게 확실하게 철저하게 그런 의미. 그러면 이거는 갖다가 뭐냐면은 뭔가를 완전하게 철저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끝내준다 이런 의미인데 예를 들자면 그 물질 원유를 갖다가 정제를 해가지고 나누어서 확실하게 정해주는 거예요. 이제 얘를 갖다가 또는 예의범절 이런 거를 또 확실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원유라든지 설탕 이런 거 여기 이제 그 뭐 불순물도 섞여 있겠고 이제 성질이 약간 다른 것도 들어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정제한다고. 정제. 원유를 정제하면은 뭐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들이 분리돼서 나오죠. 걔네들이 다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는 애들을 이렇게 정제하는 거. 자, 설탕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정제를 해서 정제당이라고 하죠. 정제당. 그 다음에 사람의 말이나 태도를 또 이렇게 이제 그 끝내주는 거.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이제 뭔가 그 불순한 부분들 갖다가 잘못되거나 좀 이렇게 그런 거를 다 제거하고 딱 남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세련이라고 해요. 세련되게 하다. 미세하게 하는 거. 세련이라는 게 그런 의미죠. 이제 세련되게 하다. 광물질도 이제 정제하는 거, 정련한다, 세련한다 그런 말 쓰죠. 그거를 사람에다가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세련됐다. 그 얘기는 그 불순물들을 잘 제거해가지고 아주 딱 품위에 맞는 것들만 딱 맞게 그것들만 남겨놓은 상태가 되겠죠. refined 하면은 refine에다가 이제 refined가 붙으니까 이건 뭐 형용사가 된 거죠. 형용사. refined. 그래서 수동의 의미가 된 거. 수동. 이렇게 뭐뭐하게 된 수동의 의미가 된 거죠. refined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끝내주게 된 이런 의미니까. 그러면 이제 물질인 경우에는 정제가 된 이런 의미죠. 그리고 사람의 이제 그 예절에 관해서라면은 세련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세련된. refined oil 정유, refined sugar 정당, 정제당. 그다음에 refined gentleman 그러면 세련된 신사 이런 식이 되겠죠. refined. 그다음에 refinery 하면은 이제 장소가 되니까 장소. 이거는 끝내주는 장소라는 얘기죠. 물질을 끝내주는 장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혼합물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을 때 걔네들을 그러니까 경계를 나눠준다는 얘기니까 끝이란 얘기가. 그래서 물질과 물질의 경계를 나누어서 끝내준다. 그러니까 정제 공장, 정유 공장, 제당 공장 이런 의미가 되죠. A refinery is a factory 공장인데 어떤 곳이냐면 substance 물질을 such as 오일이라든지 설탕과 같은 그런 substance 물질이 refine 되는 곳이죠. 이렇게 정제가 되는 공장 그런 것을 refinery라고 한다는 거죠. 정제 공장. 그다음에 once가 붙으면은 finance 또는 이제 앞에를 강하게 발음할 수도 있죠. 이제 finance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그것도 이제 끝내주는 거라는 얘기인데 뭘 끝내주냐? 돈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빚이나 세금이나 무슨 부담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지불을 뭐 빚 갚은 거죠. 빚을 갚는다. 세금 내야 될 거 다 내고 또 이제 부담해야 될 게 있으면은 그 부담금을 다 내가지고 그 돈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다 끝내주는 거.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돈에 관해서 관리를 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된 거예요. 돈 관리, 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무적인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끝내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즘에 재무, 재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이제 재원, 자금 이렇게 돈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동사로 쓰이게 되면 이제 자금을 융통하다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죠. 동사로 쓰여서 자금을 융통한다. 그리고 을이 붙으면은 이제 형용사가 되니까 financial, 재정에, 재무에, 금융에 이런 형용사가 된다는 거죠.